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촬영을 좀 해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반려견의 문제행동 교정을 실패하게 되는 보호자에게서 나타나는 원인, 그러니까 보호자가 잘못해서 문제행동 교정을 실패하게 되는 경우 중에서도 특히 많은 보호자님들이 간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걸 이제 설명을 잘 하려면 서론이 좀 길 겁니다. 최대한 좀 짧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의 문제행동 교정을 지금껏 계속 실패를 하셨거나 또는 끈기 있게 교육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실패한 경험이 많으신 보호자님들이라면 특히 이번 영상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려견의 문제행동 교정을 할 때 속어격발이라는 것을 접합니다. 속어격발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보자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반려견 외에도 모든 동물들,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심리학적 현상입니다.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심리가 사라지거나 그 행동을 하는 빈도가 줄어들려고 할 때, 어떠한 행동에 변화가 나타날 것 같은 때에 그 행동이 쉽게 사라지지 않게, 변화를 쉽게 꾀하지 못하게 해방을 좀 놓는 그런 일종의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리불안 행동 교정을 하는 반려견의 경우에는 우리 반려견이 이제 좀 짖지 않고 하울링도 좀 하지 않고 집에서 좀 잘 있는 시간이 늘어났네 라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마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심지어는 교육을 하기 전보다 더 심한 분리불안 증상을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속어격발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리불안 외에도 또 있죠. 요구성 짖음 같은 경우에도 우리 반려견이 이제 요구성 짖음을 좀 안 보이게 됐네 라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다시 또 그 요구적인 짖음이나 요구적인 점프나 이런 요구성 행동이 확 심해지게 나타나는 현상, 이것도 속어격발로 인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번 영상의 주제가 보호자가 주 원인이 되는 반려견의 행동 교정을 실패하게 되는 이유라고 했죠. 이 속어격발이 보호자에게도 나타납니다. 자, 근데 보호자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사람에게 나타나는 속어격발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의 속어격발을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속어격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잡한 속어격발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그냥 지어낸 거예요. 사실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우리 보호자님들, 영상을 보시는 보호자님들께서 이해를 좀 쉽게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굳이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한 속어격발은 뭐냐? 사람의 단순한 속어격발의 예시 중에서 가장 흔한 예시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자동차의 경적을 누르는 행동입니다.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경적을 누를 일이 있어서 경적을 이렇게 눌렀어요. 클락션을 누르면 빵 소리가 나죠. 근데 이렇게 눌렀는데 경적 소리가 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고장났나 보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보통 클락션을 한번 이렇게 눌러봤을 때 소리가 나지 않으면 왜 소리가 안 나지? 하고 또 눌러보죠. 또 눌러보는데 더 세게 눌러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더 세게 눌렀는데 또 소리가 나지 않으면 세 번째로 더 강하게 클락션을 눌러봅니다. 이게 바로 속어격발이에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사소하고도 굉장히 많은 행동들에 이런 속어격발을 보이게 되는 건데 여러 번 누르고 여전히 소리가 나지 않고 10번이고 20번이고 눌러봤는데도 클락션 소리가 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제서야 경적이 고장났나 보다, 카센터 가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경적을 누르는 시도를 멈추게 되죠. 속어격발을 하다가 끝내 속어가 되는 과정인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단순한 속어격발에 대해서 예시를 좀 들어줬습니다. 자, 두 번째, 복잡한 속어격발. 복잡한 속어격발이 뭘까? 복잡한 속어격발은 쉽게 말해서 자기 합리화를 유발하는 속어격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흔한 예시는 다이어트입니다. 자, 여러분 다이어트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했을 때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되는 대부분의 원인은 뭘까요? 바로 자기 합리화죠. 내가 3일 동안 지금 한번 굶어봤는데, 운동 좀 열심히 해봤는데 참았으니까 오늘은 좀 맛있는 거 먹어도 되지 않을까? 치맥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기도 하고, 몸무게의 변화가 당장 없을 때 내가 운동해봤자 지금 전혀 살이 안 빠지네. 이럴 거면 내가 뭐하러 운동해. 운동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운동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식단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흔히 있고, 바로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대부분 다이어트를 많이 실패합니다. 다이어트 외에도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만들기, 뭐 독서하는 습관 만들기, 뭐 유튜브를 좀 덜 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복잡한 소각발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다짐을 실패하곤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합리화로 인해서 실패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반려견의 행동 교정을 하는 보호자의 행동은 단순한 소각발이 유발될까요? 아니면 복잡한 소각발이 유발될까요? 당연히 다이어트 같은 좀 다짐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단순 행동이 아니라 뭔가를 계획해서 꾸준히 이끌어 나가야 하는 거니까 복잡한 소각발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복잡한 소각발은 자기 합리화를 유발한다고 했습니다. 반려견의 행동 교정을 할 때 보호자에게는 어떤 자기 합리화가 유발될까요? 뭐 제가 굳이 지금 말하는 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자기 합리화들이 이루어지겠지만 저는 크게 4가지의 자기 합리화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가 교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법을 막 알아보고 그것을 반려견에게 적용하겠죠. 바로 이때 이 교정법 잘못된 거 아니야? 이 교육법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면 내가 지금 하는 건 헛수고인데, 이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냥 교육 안 할래. 이런 식으로 교육법을 의심하는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비슷하긴 하지만 이 교정법이 우리 반려견에게 안 맞는 거 아니야? 이 교정법을 따라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보호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반려견에게 통하지 않지? 이 교육법이 일단 우리 반려견에게는 안 맞는 건가 보다. 그러면 그냥 교육 안 할래. 그냥 교정 안 해. 교육법과 반려견의 궁합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또 세 번째는 우리 반려견을 의심하는 겁니다. 남들은 다 교정이 된다고 하는데 교육법이 이상한 것 같진 않아. 우리 반려견이 유별난 개인가 보다. 얘는 교정이 안 되는 개네. 그럼 굳이 일찌감치 포기하고 헛수고하지 말자. 이렇게 반려견을 의심하는 형태로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교육의 필요성 자체, 그러니까 행동 교정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의심합니다. 내가 지금 교정을 이렇게 좀 해보고 있는데 좀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교정을 해보니까 막상 또 교정할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해. 뭐 원래도 좀 살만했는데 그냥 문제행동 가진 채로 평생 살까? 솔직히 교육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 그냥 교정하지 말자. 이렇게 행동 교정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의심해서 교정을 포기합니다. 소거격발로 인해 나타나는 자기 합리화가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기 합리화는 많은 경우에 소거격발로 인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 사실은 제가 예전에 많은 영상들을 올리면서 이런 주제를 딱 꺼냈을 때 이걸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기 합리화를 극복하면서 문제를 잘 이겨내고 뭐 성공적으로 행동 교정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꿀팁,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번 영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팁이 딱히 없어요. 그냥 진부한 이야기죠. 교육 일지를 작성하면서 행동 교정을 해봐라. 성공적으로 행동 교정을 한 사례를 좀 찾아보면서 의지를 조금 더 강하게 가져봐라. 또는 문제행동 교정을 하지 않을 때 반려견이 겪는 불행에 대해서 한번 반려견의 입장이 되어서 살펴봐라. 그러면 반려견을 위해서라도 의지를 더 강하게 가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히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굳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보호자님들이 스스로 자각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행동 교정을 하면서 이런 의심이 들고 교육을 한 지 고작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교육을 좀 포기하고 싶고, 교육을 포기하고 싶으니까 포기할 만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유를 찾게 돼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보호자님들은 자기가 포기할 만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 뭔가 건덕지를 둘러보고 있는 이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해요.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자각할 수만 있다면 성공률이 분명히 더 높아지지 않을까. 내가 지금 행동 교정을 해보니까 이 교정법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반려견한테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럴 때에 스스로 한번 의심해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지금 교정을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막상 교정하려고 하니까 시간과 노력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귀찮아서 그냥 바닥에 누워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뒹굴고 싶은데, 소파에 누워서 뒹굴고 싶은데, TV 보면서 그냥 시간 보내고 싶은데 그 시간에 내가 쉬지 못하고 교육을 해야 하는 게 너무 안 입고 와서 내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걸 스스로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행동 교정의 성공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라고, 이걸 너무 많은 보호자님들이 간과하고 있으니 좀 알고 교정에 한번 임해 보셔라 라는 의미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여기가 끝이에요. 근데 이번 영상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교정법이 잘못된 걸 수도 있잖아. 실제로 저 교정법이 우리 반려견이랑 안 맞는 걸 수도 있잖아. 실제로 우리 반려견이 유별나서 행동 교정이 특히나 조금 어려운 케이스일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리가 있는 이유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걸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아니, 제가 알려드리지 않을 거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유튜브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어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보호자님들이 트레이너에 준하는, 행동 교정사에 준하는, 훈련사에 준하는 어떤 배경 지식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겠죠.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판별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번 영상에서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라. 실제로 행동 교정법이 잘못된 걸 수도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반려견이 좀 유별난 걸 수도 있어. 그래서 행동 교정이 유독 어렵고 또는 아예 그 교정법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자신의 소극각발로 인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걸 염두는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전달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고 또 괜찮은 주제가 생각이 나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